여러분의 다리 근육이 빠지는 순간 뇌도 함께 늙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다. 심지어 배는 점점 나오는데 팔다리는 더 가늘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체력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북미 영상의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이 적고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뇌가 더 빨리 늙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많고 배에 지방이 적은 사람일수록 뇌 나이가 훨씬 젊었습니다. 즉, 여러분의 다리 근육이 빠지는 순간 뇌도 함께 늙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근육이 치매를 막아주는지, 그리고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간 근감소증과 뇌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김태준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50대 이상 분들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명확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근육을 제대로 관리한 분들은 70대, 80대가 되어도 기억력이 또렷하고 일상생활이 활발했습니다. 반면 근육량이 계속 줄어든 분들은 같은 나이라도 인지 기능 저하가 훨씬 빨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하려면 뇌 훈련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 연구 결과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근육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단백질 식사와 간단한 운동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다리 힘이 예전 같으신가요? 혹시 계단 오를 때 힘드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2년 전 만났던 67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수님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매일 산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화장실 가려고 일어설 때마다 휘청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후들거리고 장 보러 가면 금방 지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결국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박영수님의 체성분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른 편이었는데 실제로는 근육량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같은 나이 평균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대신 내장 지방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박영수님께 딱 두 가지만 당부드렸습니다. 첫째,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 단백질 드시기. 둘째, 하루 10분 의자 스쿼트 운동하기. 처음 한 달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운동도 익숙하지 않고 고기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박영수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박사님, 요즘 계단 오르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장 보러 가도 예전처럼 안 힘들어요.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육량이 정상 범위로 회복됐고 내장 지방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영수님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근육이 가진 힘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식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단백질 섭취 타이밍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왜 근육이 뇌를 지키는지 과학적 근거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50대 이상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근육량, 복부 지방, 그리고 뇌 조직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육이 많고 배에 지방이 적을수록 뇌의 노화 속도가 확실히 느렸습니다. 반대로 근육은 적고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뇌 나이가 훨씬 더 늙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상태가 그대로 뇌 상태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뇌 건강하면 퍼즐 맞추기, 독서, 두뇌 게임만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근육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도대체 근육이 뇌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사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거나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뇌를 보호하는 물질들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근육은 혈당을 조절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힙니다. 그런데 근육이 있으면 혈당을 에너지로 바로 쓰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10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당뇨병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당뇨는 치매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근육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치매 위험도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72세 이순자님은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6개월 후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근육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쌓이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으면 염증 물질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들어가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근육은 항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이 염증을 억제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은 염증 수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염증이 줄면 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65세 김철수님은 평소 관절 통증과 만성 피로로 고생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증도 줄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근육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산소와 영양분을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야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근육을 움직이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팀은 12주간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의 뇌 혈류량을 측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동 전보다 뇌 혈류량이 20% 증가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유의미하게 향상됐습니다. 실제로 69세 박정희님은 자주 깜빡하는 증상으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신 후 3개월 만에 깜빡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근육이 단순히 힘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네 번째로 근육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 근육에는 면역세포를 만드는 아미노산이 저장돼 있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이 아미노산이 동원돼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근육이 없으면 몸을 지킬 무기가 없는 겁니다. 특히 폐렴 같은 감염병에 걸렸을 때 근육이 많은 사람은
회복이 빠릅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근육량이 부족한 노인은 감염병 사망률이 2배 높았습니다. 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뇌염증이 생기고 이게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4세 최영희님은 작년 겨울 심한 독감으로 입원하셨습니다. 회복이 더뎠고 퇴원 후에도 기력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올해 겨울에는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다고 합니다. 5번째로 중년 이후 가장 위험한 건 하체 근육 감소입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의 60% 이상이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가만히 있어도 이 하체 근육이 빠진다는 겁니다. 30대 이후부터 매년 근육이 1%씩 감소합니다. 50대가 넘으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하체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넘어지면 골절되고 입원하게 되고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더 빠집니다. 이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의 15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력이 약한 노인은 치매 발생률이 50%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체 근육이 줄면 활동량이 줄고 뇌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66세 정민호님은 2년 전 계단에서 넘어져 엉덩이뼈에 금이 갔습니다. 3개월간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근육이 급격히 빠졌습니다. 퇴원 후에도 걷는 게 불안해서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점점 말수가 줄고 기억력도 나빠졌습니다. 저는 정민호님께 재활 운동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의자에 앉아서 다리만 들어 올리는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혼자 걸을 수 있게 됐고 1년 후엔 동네 산책도 다니셨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대화할 때 반응도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하체 근육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키우려면 헬스장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식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충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먹는 겁니다. 달걀, 살코기, 생선, 두부, 콩이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립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소화 흡수율도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아침에 달걀 2개만 드셔도 하루 단백질 섭취의 2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살코기도 중요합니다.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살코기 부위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약 2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선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도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두부와 콩을 드시면 됩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콩은 밥에 섞어 드시거나 두유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럼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체중 1kg당 1g에서 1.2g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하루 60g에서 72g 정도입니다. 이걸 3끼로 나눠 드시면 됩니다. 아침 달걀 2개, 점심 고기나 생선 한 접시, 저녁 두부 반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밤사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근육을 재생하고 복구합니다. 이때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단백질 보충제는 어떨까요? 요즘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바 같은 제품들이 인기입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입니다. 음식으로 먼저 채우고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음식 대신 보충제로만 드십니다.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충제를 드실 거라면 반드시 권장량을 지키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셔야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엔 2층만 걸어 올라가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3층, 4층으로 늘려가세요. 계단 오르기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엔 10번, 익숙해지면 20번, 30번으로 늘려가세요.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하체 근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까치발 들기 운동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벽 푸시업입니다. 바닥에서 팔굽혀펴기가 힘드시면 벽을 이용하세요. 벽에 손을 대고 몸을 밀었다 당겼다 하세요. 상체 근육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런지 동작입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무릎을 구부렸다 일어서세요.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나눠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할 때 주의하실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이세요.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운동 전후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텔레비전 볼 때도 소파에 앉아만 계시지 마세요. 광고 나올 때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전화 통화할 때도 서서 하세요. 설거지하면서 까치발 들기를 하세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이 쌓이면 근육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근육을 지키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음식과 운동, 이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가 이걸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근육이 많고 내장 지방이 적을수록 뇌가 천천히 늙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적고 배만 나오면 뇌도 빠르게 늙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고 뇌 혈류를 개선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낙상을 예방합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치매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단백질을 매 끼니 챙겨 드세요. 달걀, 고기, 생선, 두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충제보다 음식이 먼저입니다. 둘째,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매일 하세요. 계단 오르기, 의자 스쿼트, 까치발 들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조금씩 더 움직이세요. 앉아만 있지 마시고 자주 일어나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근육은 지켜집니다. 근육이 지켜지면 뇌도 지켜집니다. 치매 예방 약보다 중요한 건 근육입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 때 달걀 2개만 추가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시작하실 건가요? 아침에 달걀 먹기인가요? 아니면 계단 오르기인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